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이전의 두 개 영상에서 계속 연결되는 파워뱅크 자작을 위한 내용입니다. 아래 설명란에 이전의 영상 링크가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흔히 BMS, 즉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장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인산철 배터리 파워크 내부의 인산철 셀들이 과충전 또는 과방전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셀의 전압이 3.65V를 넘게 충전되는 것을 과충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셀에 방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값이 2.5V입니다. 이와 같이 3.65V까지 충전하는 것이나 2.5V까지 방전하는 것은 너무나 경계값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3.65V보다 약간 낮은 3.6V 그리고 2.5V보다 약간 높은 3.0V를 차단 전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값은 암기를 해두세요. 우리는 12V 대역의 전압을 사용하므로 인산철 셀 4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약자로 4S, 즉 4개의 셀이 시리얼로 연결하여 12V 파워뱅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4S로 파워뱅크를 구성하면 과충전 전압은 4 곱하기 3.6V, 즉 14.4V이며 과방전 전압은 4 곱하기 3.0V, 즉 12.0V가 됩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의 파뱅은 12.0V에서 14.4V 구간에서만 충방전을 해야 하며 동시에 4개의 셀도 각각 3.0V 이상, 3.6V 이하의 범위에서 안전하게 충전과 방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압 관리를 BMS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BMS의 중요한 기능은 셀의 온도 특성 범위 내에서 동작토록 하는 것입니다. 인산철은 충전시 온도 범위는 섭씨 0도에서 영상 55도, 방전시 온도 범위는 섭씨 영하 20에서 영상 55도입니다. 요즘 시동용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여 통상의 시동용 납산 배터리를 대신하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여름철에 햇빛 아래에 장기 주차하면 엔진룸의 온도가 60도를 넘어가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쉽게 영하의 날씨가 예상되므로 온도 특성을 벗어나 사용하면 음극재인 탄소막 구조가 금이 가고 파괴되어 가므로 정상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배터리가 열화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구매하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BMS의 기능은 능동 밸런서, 즉 액티브 밸런서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출시된 거의 대부분의 BMS는 밸런싱 용량이 미미하여 외부에 별도의 액티브 밸런서를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BMS에 내장된 밸런서는 크게 역할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 액티브 밸런서에 대하여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MS의 종류, 사용자가 직접 자신이 BMS의 과충전 및 과방전값, 온도 특성값 등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스마트 BMS라고 부릅니다. 스마트 BMS 내부의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전용 앱을 사용해 세팅합니다. 또 휴대폰 앱으로 현재의 배터리 충방전 전류, 전압 및 각 셀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제조업체에서 모든 파라미터 값을 지정해 변경을 할 수 없는 단순한 것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4달러짜리 BMS입니다. 이 부분은 컨트롤러, 여기가 밸런서, 그리고 이곳에 여러 반도체가 모스펫이란 부품으로 컨트롤러의 지시에 따라 충방전 전류를 차단 또는 연결을 해주는 스위치 기능을 하는 부품입니다. 스펙을 보면 100A라고 하였으나 이 부품으로 몇 분 이상 큰 전류가 흐르면 큰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이 제품은 PCB 보드에 작은 구멍을 뚫어 방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충전 최대 허용값도 3.69V, 최대 방전 전압도 2.27V까지 되어 인산철 규격에 그리 적합한 제품이 아닙니다. 이러한 저가 부품들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기성 파워뱅크 제품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성 파뱅 제품을 사시는 경우 BMS의 규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실제 100A의 전류가 흐르면 스위치 역할을 하는 모스펫에서 상당한 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몇 분 이상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즉 음식 조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 이러한 BMS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히트싱크 방열판이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전용 쿨링팬이 있어야 하고 또한 터미널 단자들도 사용 전기 용량에 적합해야 합니다. 3BMS의 용량, 우리는 4S, 즉 셀 4개를 가지고 12V용 파뱅을 만들 것입니다.
BMS 제품을 구매 시 먼저 용량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용량은 자신이 차박을 할 때 전기를 최대로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LED 등과 노트북 충전만을 하면 20A 정도, 추가로 냉장고까지 돌리려면 50A 정도, 그리고 1000W 정도의 조리기구 사용을 할 생각이면 150A 이상의 BMS와 이 전류를 감당할 수 있는 케이블과 터미널 단자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4. 스마트 BMS의 단자들. 대륙 제품 중에 달리와 JBD, 스마트 BMS가 많이 사용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JBD 제품과 함께 오는 스마트폰용 앱이보다 정확하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JBD 제품군은 주로 상하의 알루미늄 케이싱으로 방열을 하고 있으며 최신 제품에는 방열판을 추가해서 방열 효과를 높인 제품도 있습니다. 스마트 BMS와 휴대폰 앱과 연결하기 위해 블루투스 모듈이 내장 또는 외장으로 별도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 센서도 제공되죠. 이 온도계 센서는 인산철 셀에 부착하면 됩니다. BMS의 가장 핵심 기능은 각 셀과 전체 파뱅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충전 전압과 방전 전압이 유지되는가를 상시 모니터링하다가 범위 밖을 벗어나는 순간 배터리를 차단하여 충전 또는 방전이 되지 않게 하는 스위치 역할입니다. 인산철 배터리의 음극판에는 마이너스 전자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 즉 충전이 되어 있다가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음극판에서 전자가 나와 사용하는 전기 제품을 통과하여 배터리의 양극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배터리의 전자 흐름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BMS를 배터리 팩의 전체 음극 단자와 연결합니다. 이 연결 단자를 통상 B-라고 하는데 배터리의 음극에 연결하란 뜻이죠. 그리고 BMS의 또 다른 음극 단자 C-는 카먼 마이너스, 즉 전체 음극이 되는 것입니다. 파워뱅크의 전체 음극은 C-와 연결이 되어 있고 파워뱅크의 양극 단자는 배터리 팩의 양극에서 바로 직결되게 배선을 합니다. 회로도를 자세히 보면 배터리 팩의 전체 음극 B0에서 BMS B-로 연결하여 전자가 BMS로 들어가 다시 C-로 나와서 파뱅의 전체 음극 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충전 또는 과방전 또는 온도가 범위 바뀐 경우가 발생하면 B-에서 C-로 흘러가는 전자의 흐름이 BMS에 의해 차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BMS가 배터리팩 전체 전압과 각각의 셀 전압을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B0, B1, B4까지 5개의 배선들이 각각의 셀들과 연결되어 전압값들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여기서 B0는 전체 음극이 되고 B1은 셀 1번의 양극 전압 측정, B2는 셀 2번의 양극 전압 측정, 같은 방법으로 P4는 셀 4번의 양극 전압이기도 하고 전체 양극, 즉 파뱅의 전체 전압값을 가리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전압계로 B0와 P4를 측정하면 바로 이 값이 파워뱅크의 전체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헷갈리실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이 액티브 밸런서와 함께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철 셀 구성에 관하여서는 이전 영상을 참조하세요. 이 부분은 터미널 블럭이라고 부르며 엉켜있는 배선줄을 깔끔하게 하기 위한 부품입니다. 이제 액티브 밸런서와 척상계만 연결하면 파워뱅크를 제작할 기초적 준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인버터, MPPT, 솔라패널, 주행중 충전기, 한전 충전기 등등 필요한 부가 기기들이 있어 7월 초쯤에 실전 제작할 때까지 계속 자작을 위한 기초 지식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박전기의 써니였으며 2-3주 후에 액티브 밸런서로 찾아오겠습니다.